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행정 작용 중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작용. 자, 우선 개념을 뜯어보면, 자, 계약 맺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계약 맺는 목적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이거는 공법적이라는 거는 행정법적이라고 생각하고, 행정법적인 법적인 효과는 권리 또는 의무, 응? 그러니까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이런 거 발생시키려고 뭐야?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한쪽이 권리 가지고 다른 쪽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갖기로. 응? 반대 방향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 동일 방향이라고 하면 안 돼. 서로 정반대의 권리, 의무 내용을 갖기로 의사 합치한 거예요. 응? 그 의사 합치가 뭐야? 반대 방향의 의사 합치가 계약의 뜻이에요. 응? 예. 그런데 그리고 계약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째 줄에 뭐라 했어? 비권력적인 거야. 그죠? 강제성이 없는 거죠. 계약 맺기 싫으면 거부할 자유가 있거든. 응? 그런데 이 계약을 맺는 복수 당사자가 하는데, 계약 맺는 한쪽 당사자는 행정 주체가 당사자. 행정 주체가 이제 한쪽 당사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당사자로 돼 있어야 돼. 응? 개인하고도 행정 주체가 당사자가 돼서 계약 맺을 수 있죠. 근데 행정 주체 속에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 주체로 분류될 수 있죠? 분류되잖아. 공무수탁 사인도 공법상 계약 맺는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 주체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읽고 나서 공법상 계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 이미 두째 줄에서는 비권력적이고, 근데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니까 법률행위. 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질이 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될까 없어도 될까? 응? 이거 계약 맺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응? 그 다음에 이거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지. 항상 성질이 파악되면 법적 근거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거 처분성이 인정돼서 행정소송 대상인지. 그래, 법적 근거. 자, 아까 말했더니 비권력적이잖아. 계약 맺기 싫으면 상대방 국민 계약 안 맺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로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법적 근거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그럼 법률 유보 원칙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처분이 되려면 처분의 요소가 뭐예요?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의 요소가 뭐예요? 공권력 행사, 법 집행,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의 법적. 이건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의 법적 효과 발생시키는 건 맞는데 공권력 행사에 의한 법 집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소송,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 대상은 아니야. 그죠? 하지만 이거 무슨 관계야? 공법관계잖아. 공법관계. 이거 처분은 아닌데 공법관계로서 대등한 법률관계죠. 공법관계인데 대등한 관계. 자, 공법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공권력 행사, 공법관계로서 공권력 행사한 조치 싸우는 건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이지만, 공법관계로서 대등관계 이거 다투는 건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거예요. 응? 이렇게 되죠. 네. 이런 기본 틀.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해 봅시다. 쌍가루 2번 유용성과 문제점 있죠? 뭐 그렇게 큰 논점은 아닙니다. 예, 어떤 똑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권력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강제하는 것보다는 상대방하고 타협하고, 그죠? 이게 더 원만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강제가 아닌 점에서 뭐예요? 탄력
탄력적인 거. 응? 그래서 그 유형성을 보면 뭐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야? 3번처럼 보면 상대방하고 이제 그 교섭을 통해서 상대방 이해시키고 행정 목적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4번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응? 이거 할 때마다 내 예를 들은 내가 우리 부모하고 자식 간에 엊그제는 뭐 부모도 이제 자식을 그지 체벌 못한다 그러잖아. 그죠?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논란이 많은 것 같아. 그죠? 보니까 뭐 애가 말 안 듣는다는 거지. 꿈밤도 한 대 못 때리냐? 그럼 이게 또 이제 그죠? 미국 같으면 애가 부모를 고소한단 말이야 경찰에 자기 폭행했다고.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렇다 해도 아동학대가 제일 많이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니까 그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부모가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애를 체벌하고 하는 걸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응?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단계에서 이제 말들이 많은 거죠. 응?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부모가 이제 보호자로서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해서 공부해라 하고 의무도 부과하고 안 들으면 제재도 가하고 이럴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강제로 공부해라 책상에 앉히고 뭐 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잖아. 차라리 너 이렇게 해서 2시간 공부하면 뭐 사줄게. 그래서 협상해가지고 계약 방식으로 하면 합의만 잘 되면 더 원만히 목적 달성할 수 있잖아. 무조건 강제가 능사는 아니다. 바로 계약은 강제가 아니란 점에서 그런 점에서 여러 유용성이 있는 거죠. 응? 잘만 되면. 그렇지만 또 뭐야? 뭐 문제점도 있는데 글쎄 뭐라 그럴까? 뭐 행정권의 약체와 자꾸 이제 계약 방식으로만 하다 보면 그지? 이 뒤에 공권력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해놓고서는 상대방이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 안 해도 행정기관이 자력으로 강제 집행 못 들어가요. 이것도 법원에 소송해서 해결해야 돼요. 국가도. 그런 점에서 이게 의무이행법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등등 있습니다. 이거 큰 논점은 아니니까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자, 구별 개념의 네 가지가 이제 구별 개념으로 얘기됩니다. 5가지가 있구나. 사법상 계약은 계약이라는 점은 똑같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거. 그죠? 근데 뭐가 차이가 나? 목적이 다르잖아. 계약 맺는 목적. 응? 그렇죠? 그리고 목적이 다르니까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목적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이 얘 보면 여러분 국가가 맺는 계약은 다 공법상 계약인가? 아니죠. 국가도 개인과 똑같은 지위에서 재산 거래하듯이 사법상 계약도 맺잖아. 응?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계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학자들도 있어요. 행정계약이란 말을 쓰는 학자들은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든 행정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은 다 행정계약이라고 칭하자. 응?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 키워드가 이거야. 동일 방향. 서로 이 합의를 하는데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데 또 서로 같은 권리 의무를 갖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동일 방향입니다. 이 동일 방향이라는 단어가 계약하고의 차이. 계약은 의의에서 뭐 있어? 반대 방향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반대 방향이 서로 계약 맺는 양쪽 당사자 간에 서로 권리 의무, 서로 정반대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야. 근데 합동행위는 동일 방향, 같은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거죠. 키워드 동일 방향. 그리고 계약 아닌 거.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조합 설립행위라는 단어. 땡땡 조합 설립행위는 이른바 조합원들이 다 같은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라고 하는 성격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죠. 아니면 뒤로 가면요. 합성행위라는 또 개념이 나와요. 합성행위. 합성행위 뜻 보니까 자 다수의 의사가 표시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의사로 결정되려는 행위. 투표가 대표적이죠. 각자 가서 어떻게 돼? 자기 의사를 표시하죠. 응? 그럼 우연하게 만장일치가 될 수도 있고 다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각각 자기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돼? 결국은 법에 의해서 최종 결정은 뭐야? 제일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 이렇게 되죠. 여러분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의하는 거잖아. 다 당사자가 합의가 되는 거잖아. 여기 합의가 필요 있어요? 합성행위라고 부르는 건 합의가 필요 없죠. 그냥 각자가 자기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우리 대통령 선거에 그럼 투표하러 가서 후보자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자 하나 찍잖아. 그럼 국민들의 의사가 다 일치가 안 되더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자가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유형의 행위를 합성행위라고 하고, 그래서 투표행위라든지 또는 뭐 지방의회에서 안건 의결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거 합성행위라서 계약하고 어떤 점이 달라요? 의사 합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모양새는 계약하고 비스름하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쌍방적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는 공권력 행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우리 건축허가 생각해봐요. 국민이 어떤 개인이 자기한테 건축허가 내달라고 행정위원회 신청. 그 행정위원이 그래 너 허가 내준다. 그러면 계약도 비스름하죠. 나하고 계약 맺자 신청. 상대방이 좋아. 이래서 합의가 되는 거잖아. 비스름하지만 진짜 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하는 건데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상대방 국민이 허가해달라고 낙제 입장에서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허가 내준다.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하는 행위죠. 대등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계약하고 좀 다른 거죠. 응? 그래서 쌍방적 행정행위 어디까지나 권력적 법집행입니다. 응? 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계약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응. 따라서 아마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 구별 개념을 좀 논점으로 잡고 공부해 주세요. 응? 응. 옛날의 문제는 요새는 그런 문제는 안 보이지만 다음 중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사례를 들어놔서 그럼 거기 막 지문에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예, 그죠? 뭐 그런 거 또 합동행위에 해당하는 예 이런 거 쭉 깔아놓고 계약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아닌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차원에서 요거 구별해 놓고요. 그 다음에 큰 주제로 공법상 계약의 종류 있죠? 누구하고 계약 맺느냐에 따라서 세 유형으로 나눠요. 행정 주체 간의 계약, 응? 행정 주체와 국민하고 사이의 계약, 응? 그 다음에 사인 간의 계약 이렇게 나누는데 세 번째 사인 간의 계약은 진짜 민간인 사인 간의 계약이라 한쪽은 공무수탁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행정 주체와 사인 간의 계약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한쪽 당사자는 공무수탁 사인이니까 행정 주체잖아. 그리고 다른 쪽은 민간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대표적인 행정 주체끼리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 응? 그래서 뭐 거기 사무위탁이라든지, 그죠? 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디가 관리하고 비용 부담하고 그런 거 합의.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사인과의 계약,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뭐 임의적 공용부담, 별정 우체국 지정, 응? 지원 입대, 응?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환경보전협정 이런 것들이 주로 예로 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정도. 사인 간의 계약은 딱 하나만 드는데 뭐야?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민간 기업이라고 치자. 그럼 그 공무수탁 사인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순수 사인이 아니죠. 응? 그래서 그게 드는데 하여튼 뭐 그걸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으로 얘기는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 사인 간의 계약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응. 그런 정도로 보고요. 우리 판례가 역시 시험은 다 판례야. 응? 많죠? 자, 우선 1번 앞에서도 공부했을 겁니다.
첫째 줄, 국가로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이른바 공공계약. 성질 뭐냐? 공공계약의 이름 때문에 현혹될 수 있는데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래요. 사법상 계약. 자, 사법상 계약이니까 어떻게 된대? 셋째 줄. 본질적인 내용은 개인들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민법상 개인 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사적 자치 계약자의 원칙 중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문장. 그러면 거기 자, 구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예를 들어서 그게 사법상 계약을 맺다. 사법상 계약도 어떻게 돼? 그 법이 정한 요건 절차를 안 거치고 사법상 계약 맺은 거 뭐래요? 무효래, 무효. 법이 정한 요건 절차 안 거치고 사법상 계약 맺은 거 효력이 없다. 무효라 그랬어요. 다 중시. 그 다음에 1-1. 작년 최근에 1-1이라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 똑같은 건데 뭐라고 써놓냐면 법 이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기업이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 이것도 성질 뭐래요? 공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이다. 응? 사법상 계약. 응? 그러면 위에 말한 것처럼 뭐겠어요? 개인 간의 사법상 계약과 본질이 다를 게 없어서 사적 자치 계약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방재정법에 따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자체가 한쪽 당사자가 체결하는 계약도 사법상 계약. 그 다음에 3번도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맺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뭐 해야 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 안 지키고 작성한 계약은 뭐래? 무효다. 아까도 얘기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4번. 이거는 진짜 강조해도 틀린 사람 계속 틀리더라고. 4번 보면 앞에 제목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이름은 표현에 뭐가 들어갔어요? 계약자가 붙어있죠. 근데 표현은 그렇게 붙었어. 이거 내용은 계약 아니래.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가 아니야. 뭐야? 신청받았고 우월적 지위에서 너한테 주차장 운영권 준다라는 공권력 행사인 특허 행위야. 특허 처분. 응? 자, 그래서 특히 4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계약은 행정재산을 신청받아 특정인에게 사용 수익할 권리를 부여해주는 학문상 특허. 특허는 공권력 행사의 행정행위 아니야. 그죠? 계약 아닌 거로 유의하세요. 맨날 공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이다. 맨날 그렇게 해요. X야. 계약, 일체 계약 아닙니다. 특허행위예요. 특허행위. 자, 4번 주의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 앞에서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두째 줄에 무슨 단어 나왔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어떻게 한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소유권 취득. 협의 취득 단어 딱 보이면 결론.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사법상 계약을 맺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다. 응? 협의 취득, 토지 등의 협의 취득, 사법상 계약. 응. 자, 그래서 다섯째 줄도 밑쳐주세요. 협의 취득의 기한, 손실보상금, 환수통보. 그러니까 토지 등을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취득하고 표현은 보상금이라고 줬다는 거지. 손실보상금. 그랬다가 아마 너 이거 계약 뭐 취소했다. 보상금 환수 패턴에 뭐 하나 봐. 근데 그거는 뭐야? 응?
손실보상금 반환하라고 환수 통보는 사법상의 의무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거지. 공권력 행사인 처분 아니라서 항고송 대상 아니래. 민사송으로 환수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러니까 협의 취득이 딱 보이면 다 사법관계로 가는 거야. 응? 그렇게 정리하고요. 6번도 무슨 단어가 들어있어요? 손실보상 협의 들어갔죠? 상대방이 그 사법상 계약 맺는 거로 본다. 그러나 7번 가면 또 다릅니다. 7번 가면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 민간 행정청이 뭐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자를 민간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밑줄 민간 투자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주는 행위는 뭐래? 계약 아니다. 이거는 무슨 그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무슨 권리 주고 하는 행위라는 거야. 행정 처분으로 봤어요. 그런 거 체크. 그 다음에 8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8번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9번. 9번 판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시장이 재활용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 자, 추가해 놓으세요. 성격. 시장이 뭐 했대? 재활용 자원화 사업. 재활용 자원화 시설. 재활용 자원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대상자 선정 행위. 자, 이 성격이 뭘까요? 계약이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성격 공법상 계약 아니래. 아니다. 그럼 뭐냐?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래. 처분. 행정처분. 그 다음에 또 추가로 10번이라고 하나 넣었는데 그건 아마 앞쪽에 있는 거야. 뭐 내용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토록 허가하는 행위. 성격 뭐다? 응? 자, 아마 이거 기억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 허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뭐 했어? 무상 사용 기간을 정하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 이 성질 뭐다? 응? 그다음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똑같다고 칩니다. 제가 기부 체납받은 여기랑 이거 어떻게 될까? 무슨 단어 갖고 구별해? 여기는 그냥 그죠? 여기는 기부 체납받은 그냥 공유재산, 여기는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그죠? 이렇게 나오면 위에 거는 어떻게 해? 요거는 이게 행정재산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면 일반 재산이란 얘기예요. 일반 재산을 매각하고 임대하고 이거 다 뭐예요? 사법상 계약. 민사송으로 다투고. 이거는 행정재산이잖아. 그건 뭐야 그러면? 행정재산 특정인으로부터 신청받고 너한테 사용권 준다.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뭐야 이거? 특허. 응? 특허 처분인 거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 가지고 구별할 거. 자,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해서 논점 뭐가 나왔어요? 법적 근거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계약의 성질을 생각해 봐야 돼. 계약은 비권력적으로 합의하는 거다. 대등한 입장에서.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거 아니니까 꼭 법에 근거 없어도
계약 맺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법적 근거 문제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이거로 법률 유보 원칙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법에 어긋나는 계약 돼요? 그건 안 되지. 법률 우위 원칙은 당연히 적용받는 거고 그건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 안 되는데 없다 그랬죠? 네, 그건 당연하고 그죠? 네, 동그라미 3번은 굳이 뭐 안 해도 됩니다. 응? 굳이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5번 공법상 계약은 여기가 주로 문제 많은데 법적 규율의 특수성 그래가지고 자 첫째 줄 현행법상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습니다. 통일된 법 없어요. 또 하나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서도 계약에 대해서 규정 안 해놨어요. 그 두 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우리 이제 자주 나오는 법이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실제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거 하여튼 국가나 지자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이라면 그게 성격, 성질상 공법상 계약이든 사법상 계약이든 다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라는 법률 일반법 아니다.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이라면 공법상 계약이든 사법상 계약이든 다 적용을 이 법에 따라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특수성으로 가서 성립법이면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공법상 계약은 공익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공익서문에 계약 체결하는 게 사실상 강제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도록 하되 특정한 자하고만 계약 맺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계약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관련 행정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약 내용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내용 정해갖고 계약 맺을 수 없고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정해놓고 상대방한테는 계약을 맺을지 안 맺을지 선택하기만 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1번 문장 쭉 읽어보고 두 번째 그 마지막 거 원래 계약을 맺을 때 한쪽에서 계약 내용을 다 정해놓고 상대방은 그대로 계약을 할지 말지 이런 선택권만 부여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이제 부합 계약이라고 법학에서 말해요. 그 단어로 잘 시험에 안 내. 그러니까 그게 문장 행정청 또는 행정주체라고 하죠.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서 내용이 획일 정형화된 경우가 많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측에서 계약의 내용은 다 정해놓고 너 이렇게 계약할래 안 할래? 응? 이런 형태의 계약이 많다는 얘기죠. 응?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있어요? 없어요? 네.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합의로 하는 거잖아. 그럼 계약 맺자고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해야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맺어지지도 않은 거야. 동의는 성립 요건이 되는 거지. 당연한 거야. 그건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효력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뭐라고 했어?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 확정력이 인정 안 된다. 거기 나와 있는 공정력, 확정력은 어떤 행위에만 인정되는 거야? 공권력 행사에 의한 법집행위는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잖아요. 계약은 행정행위 아니잖아요. 권력적인 법집행위 아니잖아. 공정력 같은 거 인정 안 되죠. 응? 그러니까 2번에서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오세요. 4번에 내려오면 계약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없어. 공정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취소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응? 하자가 경미한 하자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거로 통용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럼 뭐야? 하자 있으면 다 정도 관계없이 무효. 응? 그래서 2번 공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자 있는 계약은 다 무효. 하자 있는 계약은 무효. 응? 그 다음에 3번. 자, 첫째 줄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상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것도 중요. 그럼 어떻다는 거냐? 그럼 민법의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은 계약 맺었죠? 양쪽 당사자 다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맺고 난 후 계약 깰 수 있단 말이야. 그만하자 계약. 응? 어느 쪽이든 양쪽이 다 똑같이. 대신에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 상대방이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깰 수 있죠. 근데 아무도 상대방 잘못 없는데 내 사정 때문에 계약을 깬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피해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피해 물어주는 조건하에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죠. 그죠? 야, 우리 예를 들어서 어디하고 전세 살기로 계약하는데, 그지? 계약서 쓰고 맨 처음엔 보죠. 계약금 얼마 뜨지? 그랬다가 계약 안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보통 계약금 2배, 계약금 떼이잖아. 집주인은. 그죠? 그렇죠? 계약금 떼이죠. 그 일종의 손해배상이야. 계약 해지한 거에 대해서. 반면에 내가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맺는데 집주인이 너 당신한테 이제 저 집 주려고 했는데 내가 더 많이 주는 사람 있나 봐. 뭐 그러면은 계약 깨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통 통상 거래 관행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깹니다. 뭐 다 어느 쪽이든 계약을 깰 수 있는데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피해를 물어주는 조건하에 어느 쪽이든 계약을 깰 수 있어요. 그런데 민법은 개인 간의 계약은 어느 쪽이든 계약을 깰 수 있단 말이야.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런데 두째 줄에 보면 공법상 계약에서는 똑같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응? 즉 국가 측은 계약 맺고 난 후 중대한 사정 변경에 있어서 원래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면 공익에 큰 지장이 생길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한대? 국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넷째 줄, 상대방인 국민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 공익 목적 달성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계약을 못 깨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야. 행정 주체 측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지만 상대방 측은 그 자유를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똑같이 인정 안 하는 점이 민법하고 다르다 이것이에요. 민법의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은 똑같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 중요. 그래서 동그라미 2, 3, 4. 그 다음에 쌍그루 3번에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해지, 깰 때는 어떻게 돼? 왜 계약을 깨는지 이유를 안 밝히고 깨도 된대요. 근거와 이유를 제시 안 해도 된대. 응? 이거 뒤에 판례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1번 중요. 그 다음에 2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력 집행력 인정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 국민이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국가가 법원에 소송 안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 집행 못 한다. 왜? 대등관계니까. 근데 대등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이 세무서장이 언제까지 세금 납부하라 일방적으로 세금 부과했죠. 상대방 세금 낼 의무 생겼는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 법원에 소송 안 하고 세무서장이 재산 압류하고 경매로 팔아서 징수하잖아, 강제. 근데 그렇게 권력적인 법 집행 행위는 또 그렇게 법이 정해놔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대등관계란 말이야. 서로 의무를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면 서로가 소송 내야 돼. 법원에 당사소송 제기해서 그 의무 이행 확보를 판결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국가도 상대방 국민이 계약으로 정한 의무 이행을 한다고 스스로 강제 집행 못한다는 얘기예요. 2번도 중요. 첫째 줄 3번 두 가지는 계약 관련 싸움은 공법관계니까 공법상 계약 관련 분쟁은 뭐로 한다?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한다. 응?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뭐가 필요하다? 응? 즉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인의 이익,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뭔가
예를 들어 무효 확인을 구해. 이 계약이 무효라고 확인하는 파기를 해라. 그럼 빨리 법원이 무효라고 확인을 빨리 해줘야 뭔가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때만 이걸 허용하는 거야. 응? 그런 즉시 무효임을 확인해줘야 될 급박한 필요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뭔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야지. 그때는 당사소송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보충적인 소송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구제줄 이하 공법상 계약 무효 확인해달라고 당사소송 청구는 그 당사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그 각하시킨다고. 응? 위법한 청구로 봐서 어쨌든 동그라미 3번에 두 줄 당사자 소송. 당사소송은 무효 뭐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 같으면 즉시 확인해줘야 될 급한 필요성, 즉시 확정이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소송이다는 성격. 그런데 4번은 뭐겠어요? 손해배상 뭐 이런 거는 다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고, 손해배상 내용이 청구라면, 손해배상 청구라면. 응? 자, 여기 중요한 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입니다. 응? 중시하세요. 그럼 판례로 확인해 봅시다. 이제 뭐 다 됐네. 공포성 계약은. 1번 뭐 나왔어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선거로 뽑히는 공무원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은 임명받아서 되는 공무원 하려는 거죠? 근데 또 계약직 공무원도 있어요. 계약 맺는 거. 그래서 우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은 성질이 뭐다? 공법상 계약.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 그러면 계약 맺었다가 뭐 한대? 해지. 너하고는 이제 계약 그만하겠다. 이거 공권력 행사로서 징계 처분해서 뭐 임명된 공무원 해임시키고 이런 거랑 성격이 달라. 그래서 공권력 행사의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공권력 행사인데 그게 아니다. 그건 대등한 관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불과.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투려면 무슨 소송 간다? 당사자 소송. 응?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하는 의사표시는 두째 줄 공권력 행사인 처분의 성격 갖는 거 아니다. 당사소송으로. 그리고 처분이 아니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은 처분을 할 때 왜 처분하는지 이유를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처분이 아니니까 뭐야?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응? 처분할 때 이유 제시하도록 돼 있다. 처분하는 게 아니니까 왜 계약 해지하는지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된다. 위법 아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 그죠? 또 2번도요. 지방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뭐래요? 법이 정한 징계 및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사. 여기서는 키워드가 두 가지. 지방 계약직 공무원, 둘째 줄 끝에 보수삭감. 이게 두 개 연결. 그러니까 시장이 계약직 공무원들 다 뭐야? 저 직무 평가하더니 너는 일 잘 못했네. 일방적으로 월급을 보수를 삭감했어요. 응? 근데 보수 삭감 조치는 성격을 뭐로 말하냐면 뭐하고 비슷하냐?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서 감봉 처분하고 성격이 같다고 본 거예요. 응? 보수 삭감 조치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에요. 처분이며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하고 성질이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감봉이라는 징계 처분할 때와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불복, 즉 일반 공무원 징계받으면 소송에 앞서 소청할 수 있잖아요. 그 소청하는 절차 기회도 주고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절차 안 거치고는 일방적으로 보수삭감 조치하는 건 위법이다 하고 취소 판결 내린 거예요. 응? 처분이에요. 처분. 그다음에 3번은요. 네.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이것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거야. 근데 계약 기간 만료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을 기간 연장할지는 결론 뭐라? 재량. 자, 그 다음에 4번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나오죠? 또 공부 어떻게 해요? 공중보건의 이거는 이제 뭐 의대생들 군대 현역으로 가는 대신에 뭐 보건소, 섬지역의 보건소 같은 데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죠.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이꼬로
공법상 계약. 응? 그러면 그거 해지한다? 대등관계에서 의사표시. 여기 불복해서 다투려면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딱 공중본의 채용계약 이거로 공법상 계약. 계약 해지 대등관계. 당사자 소송. 응? 그런 거 쭉 나오죠? 4번, 5번. 또 나서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똑같고. 그 다음에 6, 7번 시립 무용단원 위촉. 시립 합창단원 위촉. 이거 계약관계로 봐요. 시립 무용단, 시립 합창단원으로 위촉하는 거 공법상 계약. 그러면 이제 너하고는 그만하겠다. 해촉, 또 연장, 그러니까 재위촉 신청받고 거부. 그지? 재위촉 거부. 이거 다 뭐래? 계약 거부야. 대등관계 다 당사자 소송으로 싸울 문제.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8번 문장 보실까요?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권리 의무 맺은 법률 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정청이 끝냈어. 근데 그거 어떻게 돼? 일방적으로 끝내는 의사표시를 했다 해도 한편으로는 대등관계에서 계약 해지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질을 말할 수 없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그것이 처분인지 대등관계에서 계약 해지인지 판별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 소송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응? 그래서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아까까지 읽은 거 보면 어떻게 했어? 너하고는 채용계약 그만하겠다. 이건 뭐야? 대등관계에서 의사표시로 봤잖아요. 응? 근데 또 처분으로 본 것, 이제 판단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들어가면 그런 게 나오는데, 자 9번 볼까요? 9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어쩌고저쩌고 해서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 계약을 협약을 해지하고 환수 통보하는 건 뭐래요? 대등관계에서의 의사표시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야? 앞에 앞에 두 줄 공부할까요? 그냥 뒤로 가면 그 협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협약. 그죠? 네, 키워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그 협약 맺은 거 공법상 계약.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둘째 끝에 협약을 해지하고 환수 통보, 통째로 협약 해지하고 그동안 지원금 받은 거 다시 뱉어내. 환수 통보한 거 뭐래? 응? 대등관계 의사표시. 처분 아니다. 처분 아니다. 10번 거기 지방계약직 공무원인 옴부ds만 채용행위. 이것도 요거 밑줄. 이거 뭐래요? 공법상 계약. 하나,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옴부ds만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로 공고된 자에 대해서 뭐 했어? 임용을 안 하겠다고 통보한 행위. 성격 뭐래? 처분이래 아니래? 아니란 얘기죠. 처분 아니니까 항고소송으로 못 다투고, 다투려면 뭐 해야 돼 그러면? 당사소송으로 다퉈야 되겠죠. 응? 처분 아니라는 게 포인트가 된 거죠. 자, 10번 이런 거 다 중요. 그 다음에 11번 우리 BK 21사 브레인 코리아. 응?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그 연구비 지원해서 우리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 대학으로 육성한 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대학에 무슨 교수랑 뭐 해가지고 연구팀, 연구과제 내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아서 연구해 왔는데 어떻게 했어? 연구비 딴 데 쓰고 막 이런 게 족발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응? 그 연구 그 지원하는 거 계약 맺은 거 취소, 이렇게 해지하고 그다음에 막 다 뱉어내. 그다음에 연구비 유용한 그 담당 교수 징계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 이런 조치가 있어서. 그러면 보자. 1번 BK21 사업 협약 해지 통보. 요거의 성격은 처분이냐 대등관계 의사표시냐? 뭐래요? 대등관계 의사표시에 불과한 게 아니래.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래. 이런 거 외워야지. 지금 읽고 또 외우고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BK21 사업 협약 해지 통보는 처분. 그 다음에 저 2번 끝에 가면 들어가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징계 요구야. 그 영국 교수 징계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거는 뭐래요? 응? 처분 아니다. 그럼 권고해. 처분 아니라는 거. 대학 측에게, 대학 자체에게 연구 교수 징계하라고 요구한 거. 대학 측에 대학 자체에 따라 징계하라고 요구한 거는 처분 아니다. 거기까지만 잘 보세요. 사망은 굳이 뭐. 그러니까 처분인지 아닌지. 그러면 BK21 사업 협약 해제하고 환수 통보한 건 처분. 응? 그 다음에 그 연구팀장 교수 대학에다가 징계하라고 요구한 건 처분 아니. 둘 외우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나왔어요? 12번. 저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산업단지 입주계약 맺었어.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거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 이거 성격.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 이거 대등관계에서 의사표시냐 처분이냐? 응? 뭐다? 처분. 결론 처분이라고 나왔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암기할 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맺었다가 해지 통보. 그 다음에 자 10도 하나 거기 13번 있죠? 13번. 네. 자 보면 거기다 무슨 이 키워드만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대. 협약.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 맺었다가 어떻게 했대요? 응? 협약 맺고 어떤 이유로 위반 저평가된 이유로 연구개발 협약 후, 그 다음에 연구개발, 협약 이후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 예. 중단 및 그다음에 연구비 집행 중지. 집행 중지 조치를 취했대. 중지 조치. 자, 이거 처분이다 아니다? 응? 연구개발을 협약 이거 계약을 맺은 거야. 계약을 맺었다가 연구개발 중단하고 연구비 집행 중단해라. 조치장은 이것도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아마 모의고사 풀면서 우리만 자, 우리 회사에 택시들이 많지? 응? 그 택시 그거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 회사가 택시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우리 사회. 그래서 택시 회사들의 택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서 택시 회사들이 택시를 자발적으로 감차하면 그에 따라 뭐한대? 감차한 데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응? 그리고 만약에 자발적으로 감차 조치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불이행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감차 명령 내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택시 회사들과 행정청하고 합의를 맺었대. 이거 공법상 계약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야. 택시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감차하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감차하면 보상금 준다 그랬고 만약에 감차하기로 해놓고 감차를 안 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감차 명령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제 합의를 했대. 이거 공법상 계약이냐 아니냐.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택시 자발적 감차 합의. 그다음에 택시 회사 이게 아주 줄여면 자발적 감차. 다 쓰기가 길어가지고 자발적 감차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및 그다음 뭐야? 불이행 시 직권 감차 명령. 이거 이렇게 하기로 택시회사하고 행정처하고 합의했대. 자, 이거 공법상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고등법원은 이거 공법상 계약으로 해서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 와서 잘못 판결했다. 이거 계약 아니래요. 계약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거 택시회사 감차명령 내리는 거 이거는 원래 법에서 감차명령 내릴 수 있도록 공권력 행사에서 법치변은 감차명령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다. 그걸 당연하게 그래서 뭐라고 써 있나 보자. 원래 행정청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정터 운수사업법을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서 감차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감차 시기, 범위 등 감차 계획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 택시회사들의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내준 후 사후에 부관을 붙인 것으로 봐야 된다. 사후 부관 붙인 것으로 봐야 되지. 이거를 이 합의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대요. 자, 어쨌든 이 판례의 긴 판례의 핵심은 공법상 계약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행정청이 상대방 택시회사들이 감차 명령을 자발적으로 감차하기로 해놓고 감차를 안 해. 불이행하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차 명령을 내렸거든. 감차 명령은 이거는 처분, 공권력 행사인 처분. 요거는 이거 있잖아, 이거 통째로 이거 공법상 계약 아님. 응? 그리고 행정청이 불이행을 이유로 감차 명령 내린 거 이거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시험에 딱 뜨기를 감차 명령이란 단어만 보이면 이 사건 하나야. 그러면 뭐야? 저거 묻는 거야. 공법상 계약인지 아닌지. 응? 감차 명령이 처분인지 아닌지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풀려.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제가 뭐예요? 이제 사실행위와 행정지도인데 사실행위라는 게 이제 더 넓은 범위고 그 사실행위의 한 종류가 행정지도인 거야. 사실행위는 간단하게 자, 사실행위 또 우리가 사실행위와 대비되는 용어가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응? 법률행위 또는 법적인 행위 이렇게도 말해요. 법률행위, 법정행위, 법적행위 또는 법적인 행위라는 말씀. 이거는 이쪽은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 뭐 상대방하고 사이 권리 의무 같은 법적인 효과를 생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안 생기는 법적인 효과는 안 생기게 하는 거지. 도로를 청소해서 도로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사실상의 결과만 생기게 하는 것뿐이지 법적인 권리 의무 같은 걸 생기게 하는 행위 아닌 건 통틀어 사실행위라고 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요. 뭐 사실행위란 뭐고 법률행위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내. 뜻을 이해하라고요. 응? 그래서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밑에 보면은 뭐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강제적인 사실행위.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권력적으로 하는 사실행위 있고 비권력적으로 하는 사실행위 같은 게 있습니다. 응? 그래서 잘 안 내니까 그 정도로 보세요. 거기다 또 살을 좀 붙이면 동그라미 1번에 권력적 사실행위 있죠? 대집행, 실행, 재산 압류, 영업소 폐쇄 뭐 이런 거 나왔죠? 이런 것들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인정,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비권력적은 공권력 행사 아니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응? 자, 그 정도 볼까요? 예, 그렇게 보고 밑으로 판례 보세요. 판례 1번 판례의 키워드는 첫째 끝쪽에 추첨 그 자체. 추첨행위의 성격. 응? 추첨행위의 성격은 뭐래요? 사실행위. 응?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아마 이 1번 판례를 보면 무슨 여기 뭐 있어? 운수사업 면허를 내주는데 운수사업 면허 내주기에 앞서 아마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면허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근데 누구한테 면허를 내줘야 될지 곤란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당신들이 추첨으로 정하시오. 응? 그래서 한 사람이 당첨이 되면 그 지네들끼리 추첨해서 한 사람이 나오면 행정처에 그 사람한테 운수한 면허 내주지. 운수한 면허 내주는 거는 당첨된 자에게 면허 내주는 건 처분이고 공권행사에. 근데 지네들끼리 대상자끼리 추첨하는 행위는 사실행위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추첨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그다음에 2번 판례 핵심은 앞에 거 국립공원의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판 설치 행위의 성격. 그거 뭐래요? 그것도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응? 그러나 넷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요? 국립공원이 여기 어디 어느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이건 뭐야? 그건 처분이야. 공원 지정 처분. 그죠? 그래서 공원의 경계가 이미 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처분에서 국립공원의 경계가 확정되는 효과는 다 생긴 거야. 이미 법적인 효과를 발생한 거에 대해서 가서 표지판 세우고 이런 거는 다 사실행위라 이거죠. 응? 국립공원 경계 측량 표지 설치는 사실행위. 다음 페이지. 뭐 들어갔어요? 법적 근거? 예, 이건 굳이 넘어가도 돼. 그러면 권익구제에서 쟁송이 문제가 됩니다. 쟁송. 자, 동그라미 1번 사실행위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돼서 소송 대상이 된다. 일단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인정. 그게 핵심.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처분성이 인정돼도 금방 끝나버리는 게 많아요. 그죠? 단기간에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의 이익이라는 게 부정돼서 소송을 통해서 취소받거나 이런 건 구제되기가 어려울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배상 같은 게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재산 피해 입은 거 손해배상 이런 거가 현실적인 구제 방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밑에 판례 또 체크합니다. 판례 1번 또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 중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어쩌고 저쩌고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에 대해서 권리, 의무 등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행위여야 된다. 그래야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밑줄 쳤죠? 행정권 내부에서 행정주의 내부에서의 행위나 국민에 대해서 단순히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같은 상대방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 사실상의 통지 이런 게 사실행위입니다. 응? 자, 2번은요. 또 외웁시다. 2번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요거를 외우세요. 응?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뭐예요? 뜻이 내용이 뭐야? 급수공사가 수도 놔주는 공사죠. 응? 그러면 예를 들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건물을 새로 졌다. 응? 근데 거기다가 수도관 연결해달라고 신청을 한다. 그랬더니 통지서가 왔어. 거기 당신 집까지 수도관 연결하는데 공사비가 이만큼 든다. 언제까지 납부하시오. 이렇게 통지서가 왔어. 근데 통지서 보니까 놀랬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대. 응? 나 이렇게 들면 안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납부하래. 안 내면 되는 건데 안 내면 공사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거라 안 내면 되는 건데 이 상대방이 오해했지. 내라고 언제까지 납부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납부해라고 강제로 의무부과한 건 줄 알았어. 그죠? 근데 성격은 그게 아니고 당신 언제까지 공사비 납부하면 수도공사 해주겠습니다 라는 알림에 불과한 거지. 싫으면 그냥 납부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강제로 납부하라고 의무부과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야? 결국 급수보공사비 납부통지는 처분 아니다. 요거 꼭 외우고 요 잘 나오는 편. 그 다음에 3번도 체크. 자, 3번. 자, 키워드는 셋째 줄. 문책 경고장 보내내니. 그죠? 문책 경고장 보냈대. 근데 첫째 줄 중에 누구한테 보냈대요? 전 대표이사. 그럼 이거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네? 물러난 사람이네? 이미 물러난 사람이 과거에 근무할 때 법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걸 금융회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금융회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돼?
이미 물러난 사람이니까 뭐 문책, 징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이익 생기게 하는 거는 없다는 거죠. 단지 과거에 그 사람이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리는 의미만 있지, 그 통지로 인해 이미 전 대표이사 물러난 사람에게 직접 법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누가 했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했대요? 넷째 끝에 고지방송 명령, 그죠? 뭐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방송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사실을 어떻게 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방송하라고 한 거예요. 방송으로 내보내라고. 그러면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에다가 고지방송 명령 내렸대. 자, 제목 고지방송 명령. 그 성질 뭐래요? 권고지, 강제로 하는 처분 아니다. 방통위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지방송, 방송사의 고지방송 명령, 표현상 명령자가 붙었다. 공권력 행사 같은 냄새가 나죠? 근데 아니래. 권고한 거에 불과하대. 이건 여러 법조문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우리는 그냥 외워야죠. 5번은 단수 처분은 수도 끄는 거죠. 응? 우리가 이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수도를 끊었어. 이건 뭐야? 처분성 인정했어.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6번은 역시 금융감독원장이 문책 경고했는데 이건 누구한테 했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지금 법 위반한 사실이니까 문책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현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징계해야 돼요. 문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책 경고의 대상이 된 그 상대방한테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게 틀림없죠. 처분성 인정.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3번은 전 대표이사고 물러난 사람이고, 6번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시험은 3번보다는 6번을 주로 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문책 경고장 보낸 거 처분으로 인정했다는 거. 네. 7번은 워낙 많이 나온 적이 있어서 국가인권에서 어떤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결정하고 시정지시. 끝에 뭐가 붙어서 시정 권고자가 또 사람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현은 권고지만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처분성 인정. 8번도 앞에서 나왔었죠. 거기 불문 경고 조치, 그죠? 이번 일은 징계까지는 안 간다. 징계하지는 않겠으나 징계를 안 한 대신에 이제 경고를 하는데, 이거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돼서 해당 공무원한테 법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처분으로 인정. 이런 거 다 공부되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시정 지시 내렸대. 시정 지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구청장이 시정 지시, 그죠? 감사 결과 뭐래? 처분이래. 처분. 그 시정 지시 받고 안 따르면 여러 가지 불이익, 그죠? 이게 생기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헌법소원 얘기 봅시다. 행정지도 아니 행정사실행위. 자, 그 판례로 들어와서 바로 외우세요. 1번 서울대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요강. 여기 제목으로 딱 잡고, 그죠? 그러면 두제 주래. 이거 행정소송 대상될 수 있는 처분이래요, 아니래요? 처분은 아니래. 응? 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래. 간단히 줄여. 처분은 아니래요. 하지만 밑에 가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세 개 단어 연결하면 되죠. 응? 서울대 입학고사 요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다고 쫙쪽에서 나오죠. 원래 저 서울대 입학고사에서 일본어로 시험을 치러 왔는데 일본어로 준비하던 고등학생이 이제 일본어를 제외시킨다는 이 발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대상으로는 받아줬고
졌죠. 응? 학생이 지금 졌습니다만 1번 그렇고 2번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고 3, 4번 비교해 볼까요? 3번은 어떻게 돼?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 수용자 서신을 교도소에 검열하는 행위. 성질 뭐래요?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그러면 근데 소송 대상은 되지만 소송 제기하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을까? 이미 편지 다 봤는데 법원이 뭐라고 판결해? 편지 본 거 취소한다? 검열한 거 취소한다? 취소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의미 없죠. 그래 소의 이익이라는 게 없어서 부정돼서 실제 소송을 통한 구제는 안 될 거다. 그러면 소송 대상은 되지만 실제 소송을 통한 구제는 안 되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인데, 그죠? 헌법상 국민의 통신과 비밀의 자유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는 행위니까 뭐가 가능하대요?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대. 응?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4번이죠. 이거는 수용자가 편지를 밖으로 보내달라고 교도소장에게 의뢰하죠. 그런데 뭐야? 교도소장이 서신 발송을 거부했어요. 이것도 성질 뭐야? 권력적 사실행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이거는 법원에 소송을 내면 취소해달라 소송 내면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서신 발송 거부는 이러해서 위법이다. 뭐 요건 다 구비된 이상 해줘야 된다는 취지라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소송을 통해서 서신 발송 될 수도 있죠.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죠. 가능하면 어떻게 돼? 소송 먼저 가야지. 바로 헌법소원 청구하면 안 돼요. 결론이 다르죠. 그래서 응? 즉 소외이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3, 4번.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예, 5번은 뭐야? 학교 당국이 응? 미납 공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 졸업증하고 뭐 각종 졸업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증명서 발급을 안 하겠다고 통고. 여기서는 통고행위의 성격을 묻는 거예요. 통고. 그러니까 중학교인데, 응? 중학교인데 뭐야? 얘가 지금 공납금을 안 냈어. 몇 개월치. 뭐 그래가지고 학생에게 통보한 거죠. 뭐라고? 너 납부하지 않은 공납금을 다 완납을 안 하면 졸업증 안 주고 네, 각종 증명서 신청에도 발급해주지 않겠다라고 통고를 했대. 그럼 이 통고한 행위는 단지 이럴 의사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것뿐이지 아직 그 알리는 행위로 직접 불이익이 생긴 건 없다. 응? 그럼 어떤 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학생이 공납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하죠? 그럼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알리는 데 불과한 거지 그 통고 자체로 직접 불이익이 생긴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고 행위의 성격은 처분이 아니다. 공권 행사 아니다. 응? 응.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수감 및 포승 사용 행위의 성질, 권력적 사실 행위. 그죠? 수감 포승 사용이 권력적 사실 행위니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처분이야, 일단. 권력적 사실 행위 처분인데 뭐야? 수갑 포승 계속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취소받으면 풀릴 수 있죠. 근데 이미 이게 다 풀어줬어. 수갑 다 풀어줬어. 그럼 뭐 소송할 소외이익이 없는 거지. 아니 뭐 하여튼 여기서는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여기다 포인트를 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예로서 행정지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의의를 봅시다. 390조. 행정지도는 둘째 줄 행정절차법에서 정의를 했는데 뭐 하는 거래? 국민한테 권고하고 조언하고 이런 거래요. 실무에서는 계도한다는 말도 써요. 계도, 계몽지도 줄여서 계도지. 네, 그렇게 정리. 자, 그러면 뒤로 갈까요? 자, 쌍가루 2번.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권고하고 지도. 행정지도는 규제, 조정,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세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대. 뭔가 바람직한 행동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가 뭐야? 아, 지도 먼저 했었나요? 아, 시간상? 그럼 다행이네. 그래서 예. 아, 시간이 부족해서 맞아. 지도를 먼저 했어요. 그죠? 네, 지난 시간에 네, 맞네요. 그래서 지도의 뒤에
헌재 그죠? 그것도 했었죠. 그 저기 뭐야? 뭐 노동부 장관이 뭐 개선 요구하고 이런 것도 했었죠. 헌법소원 대상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있었죠. 예, 세 판례 개선 요구한 행위 그런 것도 했죠.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1권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